창밖엔 아침부터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 이제는 설렘보다는 평온함이, 열정보다는 익숙함이 더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덤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이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리라 믿었죠.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뜬 그 이름석, 자는 제 평온하던 심장을 단숨에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석 민호. 아빠가 아니라 내 가슴속에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사람 문자.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어느 호텔 라운지, 주소와 함께 잠깐이라도 좋아, 얼굴 보고 싶어라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제 손가락은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이성과 이미 신발장으로 향하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아끼던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고 빗속을 뚫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무거운 공기를 뚫고 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은 그에게도 주름과 희끗한 머리칼을 선물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갈구하는 눈빛만큼은 청춘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은은했고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붉은 와인 두 잔이 놓였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텁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제 차가운 심장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와이셔츠 소매에 묻은 흙탕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 얼마나 서둘러 달려왔는지, 어떤 험한 길을 뚫고 왔는지 짐작이 가서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너를 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라. 남편이랑 잘 지낸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채취와 와인 향기가 섞여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민석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귓바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으면서도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묘한 기분이었죠.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아,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하지 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너랑 나, 우리 둘뿐이야. 오늘 밤 나 너 절대로 안 보낼 거야.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 때 저는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도덕적 잣대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제 트렌치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저는 제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쉴 새 없이 미러를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사랑해, 죽을 때까지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 속에서나 보던 무기력한 중년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누군가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던 한 명의 여인만이 그 뜨거운 침묵 속에 존재할 뿐이었죠. 호텔 방 안을 채운 건 빗소리와 우리의 가쁜 호흡, 그리고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외로웠던 타국 생활을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무관심과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소외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는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가 제 셔츠를 벗기고 드러난 중년의 처진 살집조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며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도 나이에 대한 자괴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베고 누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쯤 대학생이 되어 있었겠지? 매일 아침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 잔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겠지? 그의 가정법은 너무나 달콤해서 슬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저 또한 제가 돌아가야 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진실보다 그의 거짓말 같은 약속이 더 소중했습니다. 새벽녘 창밖의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의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 탐닉했습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제 귓가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잊지 마, 넌 영원히 내 여자야였습니다. 호텔 문을 나설 때 제 트렌치코트 깃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불륜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순간은 오늘 밤의 기억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라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덜미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목이 높은 스카프를 두른 채 말이죠. 제 일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정원이 생겼습니다. 그곳엔 흙탕물 묻은 셔츠를 입고 나를 기다리던 한 남자와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간 한 여자가 영원히 함께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추잡한 불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메말라버린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당신만의 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